사실 최근에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또 그 대출 상품 중에 소액생계비 대출이라고 5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 굉장한 또 흥행, 언론에서는 이제 씁쓸한 흥행이라고 하는데 좀 흥행을 일으키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그들이 예를 들어서 취약해진 이유들이 흔히 말해서 아마 여기 두 분의 그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도 있고요. 네네. 뭐 20대, 30대 친구들이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험이 미흡해서 뭐 주식이나 코인에 신용까지 써가면서 과감히 투자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뭐 좋게 표현하면 네네. 아직 젊기 때문에 좀 리스크 선호적인 투자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걸 왜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낸 걸로 그걸 부양해야 되느냐 이거 도덕독해에 유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통계 나왔습니다만 지금 급격히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비중이 30대 이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연령대에 이게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 신용에 관련돼서 리스크가 생겼을 경우 이제는 차상위 소득계층이나 정상적인 커리어 패스를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정부에서 향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라고 해야 될지 부양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커진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씁쓸한 흥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지금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 27.4%인 친구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인큐베이팅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의 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황혼 취약계층. 저쪽도 사실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도 지금 이걸 어떻게 수급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지금 막 그 이슈됐다고 주먹구구로 할 게 아니라 네네. 저런 연령대별로 상황을 분석해서 저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그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의 경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뭐고 방식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저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현상이지 네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신 교수님 사실 취약계층 하면 아까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던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자 상환에 대한 유예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올해 9월까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돌아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상흔은 남아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한 번 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뭐 저는 보십니까? 연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하는데 제가 이 지난 한 6, 7년 동안 예.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6년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집중해서 보면은 전 정부의 역할이 너무 미흡했다. 뭐냐 하면 갭 투자요. 그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라고 하는 거를 웬만한 그 대학생들도 다 알 수 있을 텐데 사회 전체가 갭 투자로 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 한 번도 왜 그렇게 하면 부동산 경기가 혹시나 죽을지 모른다. 뭐 이런 우려 때문인지 몰라도 갭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방법 이것에 대한 심각한 구조적인 위험성을 지적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전세 사기도 웬만한 전문가들은 이 전세 사기 분명히 문제가 터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나 국가가 무슨 경고를 했냐는 거예요. 예? 어제 엉뚱한 경고 받아갖고 우리가 난리를 쳤지만 네. 그런 경고마저도 없었고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번 가을이 되면 분명히 그 역전세, 깡통전세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서부터 엄청나게 땜질식 처방을 막 미루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게 투기성이다, 이게 건전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이나 한은이나 뭐 은행연합회에서 경고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30이 그런 경고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한탕주의로 네. 투자를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깨지고 영끌이라고 하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이 사회가 2030에 대해서 해야 할 책무를 하지 못했다. 저는 깊이 반성을 하고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가 막 오르잖아요. 그럼 박수 치고 그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오르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당한 경고를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언론사도 그러고 정부는 입을 닫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또 투자하자고 또 돈을 빌려갖고 또 들어갔다가 난 지금 깨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런 그 사건들을 경험 삼아서 2030 세대들에게 적당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고 기능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